오랜만에 김건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성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이끌었던 김승호 검사가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승호 검사 바로 이자입니다. 부산 고검검사. 지금 현직 검사야. 현직. 근데 2024년 5월에서 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방금 영상으로 보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디테일하게 형사 일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기 5월 텔레인데 콜검 출장 조사한 게 24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일부가 갔는데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형사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게 문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 저런 내용은 아마 김건희 씨가 저걸 직접 작성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걸 내리려면 뭔가 내용을 좀 알고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김건희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누군가 서포트해서 써줘서 그대로 아마 저도 그런 것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정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자기를 지금 전단팀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가 직접 나설게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걸 쓸 능력은 안 될 거고 아마 좀 써줘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는 글을 쓸 때 중간에 점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알 저희가 수 없어요? 몰라요. 네. 그렇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거를 그대로 박성재한테 그것을 사실은 필요했는데 그 필요 정도는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네,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예. 의문을 그냥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세요인데 네. 예, 그대로 보낸 건 아닌가 싶고 이것도 그러네요. 김명수 가로 열고 전 대법원장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김건희에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보낸 내용인데 그렇죠. 이거까지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을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검사들 이런 거는 화 안 내니? 그러니까 아이고.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증인 신문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2+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끓고 예. 저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진짜 2+에 들끓고 한다면 네. 검사들이 진짜 뭐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다 할 텐데 저런 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참 이거 지금- 검찰청은 없애야 돼. 지금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아니 지금 2+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국정조사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나 봐 진짜. 너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요. 2+에서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항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내용 보면 무슨 뭐 야망과 관계의 시대가 언제 끝날 네. 것인가 그 야망과 관계의 시대를 본인들이 만들었고 지금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 진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무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직.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비중 있게 다뤄요. 맞아요. 이거 그냥 네. 아니 뭐 일단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건 국민의힘을 박살낼 수 있는 예.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 중 하나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이 이제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 윤석열이가 거짓말하는 2022년 대선 당시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요 발언인데요. 예. 윤석열이 본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일단은. 네. 그거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네. 지난달에 법정 진술로 전성배 씨는 뭐 저희 식구랑 만났죠.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 김건희랑 같이 건진 만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이게 너무 완벽한 자기가 얘기했어. 자백을 이미 한참 전에 했어요. 했어요, 대놓고. 그런데 이제 어제 건진법사가 또 나왔어요. 건진이 나왔어요. 예.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예. 건진의 어제 법정 진술입니다.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와, 오래됐네 또 라고 2년도. 법정 진술. 오래됐어 인연이. 예. 진짜. 오래됐어.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전성배 건진한테 물어봤대. 예.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함께했고. 그렇죠. 이거는 뭐 허위 사실은 뭐 명확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자기도 예.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모든 걸 다 부인했는데 요것만 또 시원하게 긍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갑니다. 네, 400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얘들아 나 아직 있지. 내 입 남아 있다. 그거 보자 이 자식들. 400억 준비해라. 그래. 본인은 영치금으로 12억 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명백하게 자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뭐랄까 변명하듯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아예 그 변호하는 것이 그 자체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변호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 이게 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 100만 원 이상 이제 선고가 돼야 400억을 토해내는데 그 벌금 액수로 또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법정을 좀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100만 원 밑으로 선고가 돼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냐 여부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부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건진과의 관계가 무속이나 이런 거 연결돼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100만 원 밑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 건진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죠. 이 건진이 있었던 그 본부를 없앴어요.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본부인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계속 집요하게 이제 이렇게 여론에서도 얘기하니까 저것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거는 100만 원 밑으로는 좀 상상이 그렇습니다. 이 엄청 큰 뉴스였고 엄청 큰 이슈였다니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없앴다니까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맞아요. 그때 뭐 건진 라인 뭐 이런 얘기가 벌써 그때부터, 뭐 비선 실세는 여전히 건진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키고 막 그런 영상이 그런 돌아다녔잖아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때였어가지고요. 사법부가 상상 이상이라 또 그게 사법부가.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사법부 좀 씹어 축구 월드컵 앞두고 심판이 조금 잘 못한다 싶으면 우리 사법부를 못하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 알겠어요. 가능하지. 약간 빗대가지고. 빗대서 가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개막인데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잖아. 아니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박문성 위원이랑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 검사 출신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쉽지 않죠 사실. 함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검찰이 제가 몸담았던 데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적하고 다시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새롭게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쇄신된 어떤 검찰 역할을 하는 네. 그럼 김건희 씨 이야기로 옮겨가 보면 지금 사실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게 화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미동도 없이 앞만 보고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를 봤다라고 하는 건데 정작 돌아가서는 김건희 씨가 엉엉 울었다라고 뭐 유정아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이 찐사랑 아니에요? 찐사랑? 서로? 아니요, 서로 아니고 짝사랑이죠. 예. 눈길도 안 주던데. 근데 돌아가서 또 울었다라고 하니까 뭐 속상한 마음을 표시한 건가? 변호사는 그걸 왜 올렸나? 이게 궁금해서요. 지어낸 거죠. 변호사가 바로 올린 걸 바로 올린 게 뭐 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호사시니까. 김건희 씨가 울었다 그러면은 이 유정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사실 자기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냥 나 어제 울었어요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울었어요 하면서 변호사한테 그런다고? 그리고 말이 안 맞잖아. 김건희 쪽 변호사들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된 단어 정제된 단어는 아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람들 귀에 이렇게 싹 박힐 만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딱 체크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지금 나는 자극하려고 올리는 거야. 김건희 변호사는 좀 철저하게 나름 변론을 하고 있다. 재판 준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그 김건희와 굉장히 그 깊게 소통하면서 얘기합니다. 김건희 쪽 변호사들이 제가 세강자 이준수와
김건희의 문자를 공개했을 예, 때 그 다음 날 그 입장문 냈었죠. 입장문 냈었죠. 예. 주진우 기자 뭐지 왜 명예훼손한다고 막 그러고. 명예훼손은 그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자꾸 유출이 된다는 등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저 특검이나 뭐 검찰이 아니면 모를 자료를 왜 그러니까 주진우가 그건 계속 그 사람들 말이 공개하느냐. 맞는 거 아니야? 어서 얻었어. 아니 오히려 주진우 기자가 특검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좀 진짜 취재원을 자꾸. 좀, 자,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제가 아니 지금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 나중에 왔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요. 아닌데. 기자님이 보도하는 거는 정말 기자로서 할 일을 하죠.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특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 좀 뭐라고 해달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주 기자가 세게 나가니까 거기서는 세갱했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구예요. 변호사가 갔다 와서 내가 뭐 사람이고 저 사람들 저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맞아요. 회의를 해서 잘 이렇게 그 정제해서 메시지를 냈다. 이게 다 전략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공판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에 대해서도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냥 뭐 통으로 다 그냥 대답하지 마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몇 가지도 있는데 그것도 증언 거부 이것도 거의 변호사의 어떤 얘기는 조금 하고 어떤 얘기는 하잖아요. 유리한 얘기는 하고 그런데 그것도 변호사가 잘이 아니라 조언을 해서 조언을 따르는 겁니다. 김건희가 자기 생각을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을 때 자기 생각을 말했던 거는 저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검 사무실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 엄청 맛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검사 방 가보면 주전부리 하려고 먹잖아요. 있잖아. 근데 그걸 막 먹으려고 그 와중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 저희 대기실에 좀 있는데. 윤석열은 조사받으러 와가지고 그 통을 다 먹고 옆에 있는 것도 갖다 다 먹었어요. 커피도 먹고. 조사받으면서. 네. 믹스 커피 좋아요. 지금도 감옥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건 다른 얘기 다음번에. 예, 참 대단한. 단 걸 좋아해. 예.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그래도 주진우 기자가 사실 쫓고 있는 또 하나의 탐사보도물이 있거든요. 건의로드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보조적 역할을 했던 무속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쫓고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이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김건희가 무속에 빠진 게.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이에요. 건진법사 관련돼서. 나는 몰랐다. 무속은 모른다. 건진법사도 부인하고 안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재판부에 보완 자료를 증거들을 계속 지금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점쟁이한테 전물 보다가 잘 보내.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잘 보내 윤석열을 데리고 왔다는. 윤석열과 같이 점쟁이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공개했는데 그것도 보여줘.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구하셨어요, 진짜? 아니 또 그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번에는 뭐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준비 안 됐대. 잠깐 어깨수를 자꾸 까라고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김건희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무당 얘기를 해. 그 무당 점집이야? 아직 점집이야? 이렇게 물어봐 윤석열이가.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또 공개했어 내가. 또 했어요? 저 지금 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무당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만날 수 있대. 만날 수 있대. 무당 갈 수 있대. 만날 수 있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지금 그냥 가면 된다는데 하고 무당 예약을 윤석열한테 시켜요. 윤석열 씨가 직접. 네,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켜 무당 그래요. 예약을. 내가 좀 빨리 보여줘봐요. 지금 보내주시면 저한테 찾아봐. 직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아니요. 검사 시절에. 이제 그 전에. 그 전이죠. 2012년 13년. 주진우 기자의 포인트는 2022년에 대선 TV 토론할 때나 이럴 때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무속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그 건의로드에서 그 부분은 보여주면 되고 가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 문자 찾았어. 문자 찾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문자합니다. 전화해봤어? 이렇게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전화해봤어? 무당한테 이렇게. 그랬더니 윤석열이 전화 안 받는데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된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가도 되냐고 물어봐. 저한테 이거를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가도 되냐고 물어봐. 김건희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물어보고 올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내가 올라갈게. 남편이 아니라 비서관 아닌가요? 그렇죠. 비서관한테 보내는 식으로. 근데 먼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네, 주진우 기자가 안 보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아니, 하고요. 지금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요. 바로 해줘요. 저희 제작진들은 얼마나 손이 빠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만 봐. 아니 주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주기자 라이브에서 봐. 다 했어. 6시 반 주기자 라이브에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것저것 다 다뤄봤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하은기전 부대변님 혹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해주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못한 말은 없는데. 그래요? 많지 않고요? 텐션이 되게 높네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봤을 때는 변호사님 우원기 좋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우원기 자진우. 텐션이 좋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 봤을 때 텐션이 그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이렇게 노인 변호사님 오시면 딱 올려드립니다. 네. 즐겁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인 변호사님. 네, 좋습니다. 역시 퀴는 여유가 있다. 한마디로 끝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진우 기자도 그 사이에 홍준표 전 시장 혹시 콜백 안 왔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수줍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합 좋습니다. 또 이렇게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